90일에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런 아는 것은 체크해 놓으시고,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저도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제 기준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패스. 일단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수익 배당금. 일단은 수익 배당금의 그 입금 불산이 규정의 의미는 뭐냐면 이중과세 방지예요. 이중과세 방지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A가 이제 B 회사에게 이제 투자를 하고 B 회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익을 본 거죠. 이 이익을 보고 나면 이제 국가는 이익에 대해서 무엇을 떼냐면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를 과세하고 나면 또 이 이익을 A가 가지고 오는 순간에 배당이라는 것이 또 발생되죠. 이게 이제 수익 배당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금이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여기에서도 과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배당 가산액 11%를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 제도와 이제 비슷한 거고요. 대상은 일단 내국법인에게만 대상이 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수익배당금 이중과세 방지의 이야기가 없는 거죠. 즉 B 회사가 이제 외국법인이라면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익은 외국이 내는 거니까 오히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형식이 맞는 거겠죠. 일단 내국법인인 일반 법인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놔두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배당금에는 현금 배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배당과 의제 배당도 포함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즉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배당 기준일적 3개월 이내에 주식한 배당에 대해서는 요거는 입금 불산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적용 배제라는 의미는. 자, 2번 내용도 있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외국 법인으로 받는 것은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이 규정에 배제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4번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지주회사 적용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1번하고 3번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똑같지만 2번 같은 내용도 좀 추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한번 보시고 또 하나 더 있죠. 입금 불산임률이 이걸 자주 안 나오는 시험에서 외우긴 좀 그렇지만 이번 시험에 나온 부분이 일반 법인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30% 미만에 대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30% 미만에 대해서 지주회사는 이제 80% 입금 불산이 비율을 갖고 있는데 30% 미만인 경우에는 입금 불산이 비율이 30%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지금 일단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답은 4번이에요. 배당 기준일 전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 넘은 거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 됩니다. 자, 비상장 법인이 50% 미만, 아니 50%네요. 아까 이야기가 50%에 대해서는 비상장 법인이 50% 미만인 경우, 여기네요. 오케이, 여기죠. 비상장 법인의 피투자 회사의 50% 미만은 입금 불산의 비율이 30%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1번에 대해서는 내국 법인이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 배당금은 적용된다. 맞는 말이고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비율은 눈치껏 풀어야 돼요.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외운다고 하면 100% 기준에서 30, 50%, 100% 미만.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 비율이 30%와 50%와 100%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1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 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는 입금 불산입하고 주주니까 뭘로 처리하죠? 배당으로 처분한다. 맞는 말이고, 업무 무관 자산의 유지비 또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사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여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배당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주주 임원이 아닌 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 관리비. 사택은 종업원을 위한 거지 이제 임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액 주주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출자 임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게요. 주임기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적용은 위에서 밑에서 위로 간다. 지금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 기타인 경우에는 기타 사이 유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선순위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출자 임원은 출자기 때문에 주주이기도 하고 임원인 경우도 되죠. 이럴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우선적으로 상여 처분을 우선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얘는 소액 주주인이 아닌 출자 임원에게 하는 것은 뭐로 처리한다? 송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처분한다. 파손이나 부패된 재고자산의 감히 손실은 비용 인정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 가산금. 자, 소득세는 비용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소득세, 환급 자체도 수익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야기는 소득세, 환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이제 무엇이 더 첨가가 되었냐면 가산금이 추가되었죠.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소득세, 그러니까 얘는 비용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요것도 또한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약간 가산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자 수익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소득세 환급에 대한 가산금은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이거는 우리 본 수입이 맞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거를 내가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그것을 매출로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매출로 보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자산 수중이익이어야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는 거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 수중이익은 증여세를 매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는 총수익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다음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자, 특별세액공제가 뭐 있냐면 보의, 교기 이렇게 나눕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여부가 틀린 것은, 신용카드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제 주된 목적은 매출 파악이에요. 매출 파악. 그래서 이미 매출이 파악이 된 곳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빼고 여기만 보면, 자,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해줍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주 대상이 뭐냐면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예요. 사람인 경우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업주가 사람인 경우, 또는 아니지, 사업주가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사업주가 개인이나, 즉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뭐 국가나 뭐죠? 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뭐 국방이나 국방부나 또는 매출 파악이 이미 된 건들,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등록세를 부과한 자산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매출 파악할 필요 없죠. 조금만 더 하나 더 하면 외국에서의 구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매출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비는 지금 공제 가능하고요. 월세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공제 불가능, 맞는 말이고요. 보장성 보험도 이미 파악이 된 것으로 보고 공제 불가능. 교복 구입비는 공제 가능입니다. 가능. 왜냐하면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보통 개인이죠. 그 회사의 매출 파악을 국가는 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틀린 거에서 답은 벌써 4번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특별세액 공제는 의료비 가능하고 월세세액 공제가, 특별세액 공제의 월세,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월세세액 공제는 특별세액 공제가 아니죠. 맞죠? 근데 이거는 좀 이의제기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답을 한번 볼게요. 일단 보장성 보험은 세액 공제 가능하고 교육비도 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이것도 가능하다. 답은 일단 4번은 명확하고요. 2번은 특별세액 공제 부분에 월세가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요거 답을 조금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제가 잠깐 스톱해서 보여드릴게요. 세무사의 자격시험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에 보니까 이의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공지사항이 들어와서 이번 90일에 확정 답안 발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론이 없죠. 이론의 마지막 문제가 지금 이의제기가 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의제기 할 만하죠. 특별세액 공제와 특별세액 공제 월세액이 안 들어가요. 보이교기죠. 보이교기.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말을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가 부수 토지라고 해놓고는 얘는 지금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지. 얘는 토지의 임대, 토지의 매매. 토지가 포인트가 되고, 얘는 토지가 포인트가 되고, 얘는 주택이 포인트가 돼요. 주택 부수 토지도 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주택 부수 주택, 얘도 주택입니다. 키워드는 토지의 임대와 토지의 매매와 주택의 임대와 주택의 매매에 대한 지금 질문이에요. 얘를 좀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저는 토지의 매매는 면세이다, 요걸 알고 있죠. 토지의 매매는 면세이다, 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만 바꿔볼게요. 얘만 바꾸면 주택의 매매는 이렇게 되죠. 주택의 매매, 얘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이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지금 아래 얘를 바꿔볼게요. 얘를 바꾸면 토지의 임대는 과세이다, 주택 임대는 과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토지하고 매매하고 싹 다 바꾼 거를 주택이라고 하고, 매매가 아니라 임대라고 보시고, 임대는 면세이다, 그대로 갑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은 주택 매매는 과세이나 이제 국민주택 이하는 면세이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예외를 외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도는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토지의 임대는 얘는 뭐냐면 과세이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죠. 상가 부수 토지의 매매는 얘는 면세가 되고, 그 다음 국민주택 초과의 부동산 주택의 임대는 얘는 면세고요. 얘는 면세. 근데 주택 임대에 관련되어서는
국민주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일단 임대는 현재는 면세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부분만 주택의 매매에 대해서만 얘가 지금 이렇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얘란 예외가 규정이 있는 거죠. 요 예외 규정이 면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